안녕하세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이거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돕는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돕고 싶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돕는 게 진짜 올바른 방법일까요?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민 그 손길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대방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 딜레마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돈을 주는 것 있잖아요. 이 가르침에 따르면 이게 최악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도발적인 주장인 거죠. 듣기에는 좀 거북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한번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이 철학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이 어려움의 진짜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힘든 일을 겪으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하면서 불운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벌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은요,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늘이 이봐, 그쪽이 아니야!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사랑의 신호이자 방향을 틀어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비유를 들면 확 와닿는데요. 딱 이거예요. 부모가 나쁜 습관을 가진 자식한테 용돈을 딱 끊는 거예요. 이게 미워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벌 주려는 게 아니라 네 힘으로 한번 일어서 봐라, 생각 좀 바꿔봐라 하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도록 이끌어주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하면서 섣불리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이 가르침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잘못된 도움이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늘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지금 일종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쌍하다고 불쑥 들어가서 돈을 줘버리면 그건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에서 답을 그냥 알려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 그 수업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네, 당신은 돕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말이 세죠.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섣부른 동정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이 가르침은 아주 강하게,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존이라는 늪에 빠지는 과정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노력 없이의 공짜 돈을 받으면서 이 설탕 맛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달콤하거든요. 그럼 둘째,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성장이 멈추는 거죠. 셋째, 이게 반복되면 평생 남한테 손 벌리는 게 당연해지고 돈을 얻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단계는 결국 자신을 도와줬던 그 사람까지 원망하고 배신하게 될 수 있다는 정말 끔찍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철학은 우리의 동기 자체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당신 잘난 척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과연 그 도움이 정말 순수하게 상대를 위한 것이었냐는 거죠. 혹시 나는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자기만족? 그런 걸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만 계속 이야기했죠.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거냐 싶으실 거예요. 당연히 해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철학이 제시하는 진짜 올바르게 돕는 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 강조했지만 직접 돈을 주는 건 해롭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철학이 말하는 해법은요, 아예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대로 바르게 주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진정한 도움이란 그냥 돈 봉투를 쓱 건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자선이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노력과 대가를 주고받는 교환이라는 개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돈 주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더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사람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이 관찰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이나 기회를 어떻게든 찾아주거나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가 해낸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의 노력을 존중하면서 이건 공짜 돈이 아니라 당신이 노력해서 번 마땅한 품삯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돈과 함께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스스로 일어설 힘까지 되찾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진짜 도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이 철학에서는 부,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을 가진 사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가진 부는 나 혼자 즐기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일종의 도구예요. 어떤 도구냐?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사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돕게 되면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늘이 하려는 일, 즉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는 일을 돕는 파트너가 되는 셈이고요. 당연히 상대방은 자립심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지혜로운 행동은 결국 더 큰 복이 되어서 나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벌이 아니란 성장을 위한 수업이다. 둘째, 생각 없이 돈을 주는 건 이 수업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진짜 도움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과연 진정한 이타심이란 내가 가진 걸 그저 나눠주는 걸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힘을 키워주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이 돕는 가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